안녕하세요. 교육과 혁신연구소의 이혜정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의식을 갖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교육개혁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공정과 타당을 둘 다 동시에 잡아야 된다. 공정하다는 명분하에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눈을 감는다면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수능을 확대를 한다는 거는 그냥 미래는 포기합시다. 당신은 애가 졸업해서 무슨 능력을 가져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무책임한 거라고 보고요. 그 대신 학종을 통해서 좀 더 타당함을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으나, 저는 학종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학종의 상당 부분은 학교의 내신을 반영을 해요. 근데 그 내신 시험 문제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수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졸하고 조악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같아요. 어쨌든 내 생각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 수능만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수능과 내신이 동시에 선진화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능이냐 학종이냐 이 비율을 가지고 논의하는 이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다. 저는 그 수능과 학종이 대립돼서 싸우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할지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슈화하는 이 프레임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발표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2028년부터는 논술형 수능을 검토를 하겠다, 적용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유은혜 장관께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시를 그냥 확대하는 걸로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교육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고교학점제 운영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에 관련된 또 평가나 대입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28학년도부터 잘 그 대입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수능 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시 비율 확대는 그냥 일시적인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그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리고 막 이제 진짜 수능 같은 걸 전 과목 논술형으로 다 이렇게 바꾸고 객관식을 완전히 없애고 이런 식의 패러다임으로 가려면 저는 못해도 10년 플랜, 10년 로드맵 정도는 짜고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정시 40% 그거 확대는 그냥 약간 일시적인 초기의 과도기일 뿐, 전체 큰 방향이 전부 이쪽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서. 첫째는 인식이죠.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저는 객관식이 가장 공정하다는 그런 프레임은 구한말 단발령이 내렸을 때의 수준의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발령이 내렸을 때 머리를 한 번도 평생 잘라본 적이 없는, 머리를 자른다는 걸 들어본 적조차 없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자르느니 차라리 내 목을 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목을 내놓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 머리 잘라보니까 이제 우리 다 머리 자르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과목 논서술 평가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신뢰도 있게 평가가 채점이 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 객관식 시험이 뭐니 해도 가장 공정하다라는 이 프레임은 거의 구한말 단발령 때의 그 저항 수준으로, 거의 종교적 신념 수준으로 이제 반발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 논서술 시험을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시범 학교들이 늘어나서 그런 경험들을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교가 공립학교를 갔는데 아이비 학교여가지고 내 아이가 푸는 문제집을 안 풀고, 내 아이가 보는 시험을 안 보고, 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안 다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대학을 잘 가. 그러면 객관식 상대평가만이 가장 공정하다라는 이 프레임이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단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그 겪는 걱정, 우려, 두려움 이런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국민 여론으로 투표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선 말에, 구한 말에 쇄국 정책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그냥 양이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 그냥 쇄국 정책을 하는 것이 깔끔하다. 나는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게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고요. 근데 어쨌건 우리도 근대화를 하긴 했죠. 근데 늦게 했죠. 그리고 나라를 잃었죠. 시대의 흐름을 못 읽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놓치고 말았다. 그것이 흥선대원군의 한계였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쓰나미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덮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냥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약간 등대 위치에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에 눈을 감고 그냥 아래에서 잘 못 보는 국민들이 여론으로 그냥 수능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정책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봐요. 위에서 볼 수 있는 위치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건 기만이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데도 볼 수가 없으면 그건 무능이죠. 그러니까 저는 책임 있는 위정자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위정자의 입장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